소년이 온다. 일장 어린 새.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나무들을 지켜본다. 가지 사이로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너는 눈을 떠본다. 좀 전에 가늘게 떴을 때보다 나무들의 윤곽이 흐릿해 보인다. 언젠가 안경을 맞춰야 하려나. 네모난 밤색 불대 안경을 쓴 작은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분수대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에 묻혔다.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집에 들어와. 화가 나 있던 작은 형의 목소리를 털어내 버리려고 나는 고개를 흔든다. 마이크를 쥔 젊은 여자의 음성이 분수대 앞에 울려온다. 여러분, 적십자병원에 안치되었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시작된다. 수천의 목소리가 수천 미터의 탑처럼 쌓아 올려져 여자의 목소리를 덮는다. 오늘 적십자병원에서 오는 죽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네가 아침에 물었을 때 진수영은 짧게 대답했다. 30명 될 거다. 저 무거운 노래의 후렴이 다시 까마득한 탑처럼 쌓아 올려졌다가 쓸려 내려오는 동안 30개의 관들이 트럭에서 내려질 것이다. 아침에 네가 형들과 함께 상무관에서 분수대학까지 날라놓은 28개의 관들 옆에 놓일 것이다. 상무관에 있는 83개의 관들 중 아직 합동 추도식을 치르지 않은 것은 26이었는데 어제 저녁 두 가족이 나타나 시신을 확인하고 급히 입관을 해 28이 되었다. 너는 장부에다 그들의 이름과 관번호를 쓴 뒤 긴 괄호로 목록을 묶고 합동 추도식 3이라고 적었다. 다음 추도식을 할 때 같은 관이 또 나가지 않으려면 잘 기록해둬야 한다고 진수영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너도 추도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는 너에게 상무관에 남으라 했다. 그 사이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 잘 지키고 있어. 함께 일하던 형과 누나들은 모두 추도식에 갔다. 여러 밤을 관 앞에서 세운 유족들은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꽂고 몸속에 모래나 헝겊을 채운 허접이들처럼 관을 따라 나갔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숙 누나는 네가 괜찮다고 어서 가보라고 말하자 덧니를 살짝 보이며 웃었다. 그 덧니 때문에 어색하거나 미안해서 억지로 웃을 때도 그녀의 표정은 장난스러워 보였다. 그럼 시장만 보고 금방 올게. 혼자 남은 너는 상무관 출입계단에 앉았다. 연한 하늘색 체육복 바지 아래로 느껴지는 시멘트 계단이 차가웠다. 체육복 위에 걸친 교련복 단추를 잠그고 팔짱을 꼈다. 무궁화 삼천리 와리광산. 따라 부르다 말고 너는 멈춘다. 한문 시간에 외웠던 리어자가 떠오른다. 유난히 획수가 많은 한자. 꽃이 아름다운 강산이란 것인가. 여름이면 마당가에서 내 키보다 높게 솟아오르는 접시꽃들이 글자 위로 겹쳐진다. 애국가가 끝났는데도 관이 정리되지 않았나 보다. 군중의 웅성거림 사이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시간을 벌기 위해선지 마이크를 쥔 여자가 이번에는 아리랑을 부르자고 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 난다. 울음소리가 잦아질 즈음 여자가 말한다. 먼저 가신 님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수천 사람의 웅성거림이 멎은 순간 주변의 정적이 갑자기 도드라지게 느껴졌다. 너는 강당에 들어선다. 날이 흐려 실내는 저녁 같다. 출입문 쪽으로 주도식을 마친 관들이 가지런히 모여 있고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입관을 못한 32사람의 몸들은 흰 무명천에 덮인 채 창 아래 누워 있다. 따스한 음료수 병에 꽂은 양초들이 그들의 얼굴 곁에서 다 들어간다. 강당의 안쪽 끝까지 너는 걸어 들어간다. 구석 자리에 뉘어놓은 7사람의 형상을 본다. 이들은 정수리까지 완전히 흰 무명천으로 덮여 있다. 그 중에서 맨 끝 모서리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나쁘다. 그녀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자그마한 여자였는데 썩어가면서 이제는 성인 남자만큼 몸피가 커졌다. 딸이나 여동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천을 걷어 보일 때마다 부패 속도가 빠르다. 여자의 이마부터 왼쪽 눈과 광대뼈와 턱, 맨살이 드러난 왼쪽 가슴과 옆구리에는 수차례 대검으로 그은 자상이 있다. 곤봉으로 맞은 듯한 오른쪽 두개골은 함몰된 뇌수가 보인다. 눈에 띄는 그 상처들이 가장 먼저 썩었다. 타박상을 입은 상체 피명들이 뒤따라 부패했다. 너는 출입문으로 돌아온다. 탁자 아래 박스에서 새 양초를 꺼내 들고 모서리의 사람에게 돌아간다. 머리밭에서 가물가물 타고 있는 몽당초 불꽃의 새초의 무명심지를 기울인다. 불이 옮겨 붙자 입김을 불어 몽당초를 꺼버리고 조심조심 유리병에서 빼낸 새초를 꽂는다.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얼마나 오래 자기 몸에 머물러 있을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강당을 나서기 직전에 너는 뒤돌아본다. 혼들은 어디에도 없다. 누워있는 사람들과 시추뿐이다. 처음에 저자들은 상무관이 아니라 도청 민원 봉사실 복도에 누워 있었다. 갈라가 넓은 수피아 여고 하복을 입은 누나가 평상복 차림의 또래 누나와 함께 피 묻은 얼굴들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굽은 팔들을 펴서 옆구리에 붙여놓으려 하는 모습을 너는 지켜보았다. 왜 왔어? 교복 입은 누나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며 너에게 물었다. 친구 찾으려고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아니요, 저 사람들 중에. 그럼 확인해봐. 복도 벽을 따라 누운 수문남은 사람들의 얼굴과 몸을 너는 들여다봤다. 없어? 없어요. 전대병원하고 적십자병원 영안실 가봤어? 예. 친구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네가 다니요? 아버지만 계신데 대전서 일하시고 친구 누나 둘이서 우리 집 상하방에서 자취해요. 실외 전화 오늘도 안 되지? 안 돼요. 몇 번이나 해봤는데. 그럼 친구 누나는? 그 누나가 일요일부터 안 들어와서 둘이서 찾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어제 요 앞에서 군인들이 총 쐈을 때 친구가 맞는 걸 동네 사람이 봤다 그래서. 교복 입은 누나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혹시 다쳐서 입원해 있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어떻게든 전화를 했을 건데요. 우리 집에서 걱정할 걸 알 텐데. 그럼 며칠 더 이쪽으로 와봐. 이젠 시신들이 다 여기로 온대. 총 맞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병원 영안실엔 자리가 없댄다. 점검으로 목이 베어 목젖이 밖으로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교복 입은 누나가 물수건으로 닦아냈다. 너 시간 있으면 오늘만 우리 도와줄래? 손이 너무 모자라. 저기 끓여다 놓은 천 잘라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덮어주면 돼. 너처럼 누가 가족을 찾으러 오면 하나씩 걷어서 보여주고
얼굴들이 많이 상해서 옷하고 몸까지 봐야 누군지 확인이 될 거야. 그날부터 너는 그녀들과 한조가 되었다. 은숙 누나는 짐작대로 소피아여고 3학년이었다. 연두색 셔츠 소매를 걷어입은 선주 누나는 총장로에 있는 양장점 미싱사인데 주인 내외가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영암의 친척집으로 피하는 바람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비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가두 방송을 들은 그녀들은 헌혈을 하러 전대 부속병원에 갔고 시민자치가 시작된 도청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왔다가 시신들을 맡았다고 한다. 그 순서로 자리가 배정되는 교실에서 너는 언제나 맨 앞에 앉는 아이였다. 중3이 된 3월부터 변성기가 시작되며 목소리가 낮아지고 키도 자라줬지만 아직은 제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 상황실에서 온 진수영은 너를 보고 놀라서 물었다. 너 1학년 아니야? 여기 일은 힘든데 집에 들어가. 쌍꺼풀 진 눈이며 긴 속눈썹이 여자애처럼 예쁘장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교령 때문에 내려왔다는 진수영에게 너는 대답했다. 아니요, 3학년이에요. 저는 힘든 거 없어요. 너의 일은 힘들지 않았다. 선주 누나와 은숙 누나는 베니아판이나 스티로폼 판에 미리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시체를 눕혔다. 얼굴과 목을 물수건으로 씻고 머리카락을 빗으로 정돈한 뒤 냄새를 맡기 위해 비닐을 둘렀다. 그 사이 너는 그들의 성별과 나이, 입은 옷과 신발의 종류를 장부에 기록하고 번호를 매겼다. 도청에서 가장 바쁜 사람처럼 보이는 진수영은 몇 번이고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장부에 기록한 인적사항들을 벽보에 써서 도청 정문에 붙이기 위해서였다.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게 이상했다. 관 위에 태극기를 펴고 친친끈으로 묶어놓는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줄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쌀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네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오후엔 신원 확인이 많이 돼 복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입관이 치러졌다. 이튿날 아침 누나들과 너는 악취가 심한 몸들 며칠 민원실 뒤뜰에 내놓았다. 새로 실려오는 시체들을 눕힐 공간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바쁜 걸음으로 상황실에서 건너온 진수영은 물었다. 비가 오면 어쩌려고요? 죽은 사람들로 발 디딜 곳 없는 통로를 당혹한 표정으로 둘러보는 진수영에게 선주 누나가 말했다. 여긴 너무 좁아서 방법이 없어요. 저녁에 시신들이 또 들어올 텐데 어떡해요? 상무관 사정은 어때요? 거긴 공간이 있지 않아요?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진수영이 보낸 사람 4시 왔다. 어디서 수비를 쏟아 왔는지 총을 메고 정경부대가 버리고 간 방석모를 쓰고 있었다. 뒤뜰과 통로에 뉘어놓은 몸들을 그들이 트럭에 실는 동안 너와 누나들은 비품을 챙겼다. 먼저 출발한 트럭을 따라 천천히 상무관을 향해 걸었다. 오전이었다. 덜 자란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며 낮은 가지를 너는 뜻없이 쥐었다 놓았다. 은숙 누나가 먼저 상무관으로 들어섰다. 네가 따라 들어갔을 때 그녀는 피얼룩이 묻은 면장갑을 움켜쥔 채 관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뒤따라온 선주 누나가 네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손수건으로 묶었다. 거기선 계속 내보내기만 해서 몰랐는데 한 대다 모아놓으니까 정말 많다. 유족들을 보았다. 그들이 돌보는 관들 위에는 영정사진들이 있었다. 그날 저녁 네가 진수영에게 양초 한 상자를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초를 태우면 냄새가 없어지겠구나. 무명천이든 목관이든 갱지든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면 그는 적어두었다가 하루 안에 구해주었다. 매일 아침 세 관들이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왔다. 큰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사람들의 것이었다. 저녁이면 계엄군과 대치한 외곽 지역에서 총 맞은 사람들이 실려왔다. 총격에 즉사하거나 응급실로 운반되던 중 죽은 이들이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형상이 너무 생생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반투명한 창자들을 뱃속에 집어넣다 말고 은숙 누나는 토하곤 했다. 코피가 잘 나는 체질이라는 선주 누나는 이따금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마스크 위로 콧잔등을 누른 채 강당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들에 비하면 너의 일은 어렵지 않았다. 민원실에서 했던 것처럼 장부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죽은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기록했다. 정말 비가 쏟아지겠어. 강당을 나와 숨을 깊게 마시며 너는 생각한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뒤뜰을 향해 걸어가다가 너무 멀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모퉁이에서 멈춘다. 마이크를 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무기를 돌려주고 항복할 순 없습니다. 저들이 먼저 우리 시민들의 시신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끌고 간 시민 수백 명도 풀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의 진상을 전국에 밝혀서 우리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총기를 반납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와, 외치며 박수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부쩍 작아졌다고 너는 느낀다. 군인들이 철수한 다음날 열린 집회를 너는 기억한다. 노청 옥상과 시계탑 위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었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바둑판식 거리에 건물 자리만 남겨놓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결처럼 출렁거렸다. 어제 아침 진수형이 선주 누나와 나누던 대화를 너는 들었다. 군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시민들을 죽일 거란 소문이 모두 죽일 거란 소문이 돌고 있다고. 공포 때문에 집회의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럴수록 우리들의 수가 많아야 함부로 못 들어올 텐데 느낌이 안 좋아요. 관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피를 그냥 덮으란 말입니까? 먼저 가신 혼들이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끝이 갈라져 있었다. 반복되는 피라는 단어가 어쩐지 가슴을 답답하게 해 너는 심호흡을 한다. 혼한테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볼까? 지난 겨울 외할머니의 임종을 너는 떠올린다. 외가에 가면 네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던 외할머니는 따라오니라 가만히 말하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외할머니가 천장문을 열 거란 걸 제사 때 쓰려고 둔 강정을 꺼낼 거란 걸 너는 알고 있었다. 네가 육아를 받아들고 웃으면 외할머니도 웃었다. 그 온화한 성품만큼이나 외할머니의 임종은 조용한 것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 감고 있던 외할머니 얼굴에서 새 같은 뭔가가 빠져나갔다.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빠져나갔을까? 놀란 그 새들은 어디 있을까? 부활절 달걀을 먹으려고 친구들과 간 성경학교에서 들은 것처럼 천국이나 지옥 같은 곳으로 날아갔을 것 같지는 않았다.
두둑 빗방울이 내 상고머리로 떨어진다. 얼굴을 들자 뺨으로도 이마로도 떨어진다. 삽시간에 빗발이 되어 쏟아진다. 마이크를 쥔 남자가 외친다.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추도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는 먼저 가신 혼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교리연복 갈라 속으로 들어온 선뜩한 빗물이 러닝셔츠를 적시고 허리까지 흘러내린다. 오늘 눈물은 차갑구나. 학교 앞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려고 집을 나선 지난 일요일이었다. 갑자기 거리에 들어선 무장 군인들이 어쩐지 무서워 너는 천병길로 내려가 걸었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성경과 찬송가 책을 손에 든 양복 입은 남자와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몇 차례 위쪽 도로에서 들리더니 총을 메고 곤봉을 쥔 군인 셋이 언덕배기를 타고 내려와 그 젊은 부부를 둘러쌌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저인 교회에. 양복 입은 남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사람의 팔이 어떤 것인지 너는 보았다. 사람의 손, 사람의 허리, 사람의 다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았다. 살려주시오. 헐떡이며 남자가 외쳤다. 경련하던 남자의 발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곤봉을 내리쳤다. 곁에서는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다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모른다. 덜덜 턱을 떨며 천변 언덕을 기어올라 거리로 더 낯선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리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수스라치며 너는 얼굴을 든다. 오른쪽 어깨를 스친 손 때문이다. 차가운 무명 헝겊으로 겹겹이 손끝을 감싼 것 같은 가냘픈 홀령 같은 손길이다. 동호야, 땀 머리부터 흰 점퍼, 청바지 밑단까지 흠뻑 젖은 은숙 누나가 너를 향해 웃는다. 뭘 그렇게 놀래? 애석한 얼굴로 너는 따라 웃는다. 그래, 혼한테는 손 같은 게 없지. 일찍 오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일어나기 미안해서. 내가 나오면 괜히 딴 사람들도 따라 나올까봐. 여긴 별일 없어? 아무도 안 왔어.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 저쪽도 그랬어. 사람 많이 안 왔어. 은숙 누나가 네 옆에 앉는다. 성당 아줌마들이 나눠주길래 네 것도 받아왔어. 카스텔라와 요구르트를 준다. 너는 허겁지겁 먹는다. 지금부터 내가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 여기 와볼 사람들은 이제 다 왔다 갔나 봐. 난 별로 비 안 맞았는데 누나가 옷 갈아입고 와. 너 땀냄새 많이 나. 도청소 먹고 잔지 한참 됐잖아. 네 뺨이 붉어진다. 집에서 들었는데 개운군이 오늘 밤에 들어온대. 집에 가면 이제 여기 오지 마. 은숙 누나가 문득 고개를 움츠린다.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간지럽히나 보다. 젖은 찬머리를 손끝으로 골라 점박이 위로 빼내는 그녀의 손동작을 지켜본다. 그녀의 얼굴이 야위었다. 검고 우묵해진 그녀의 눈 언저리를 보다가 너는 생각한다. 사람이 죽으면 빠져나가는 어린 새는 살아있을 땐 어디에 있을까? 찌푸린 저 미간에? 정수리 뒤에? 아니면 심장 어디 근처에 있을까? 마지막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남은 빵을 입에 넣으며 너는 말한다. 삐다 맞은 사람이 옷 갈아입으러 가는 게 맞지. 그깟 땀 냄새 좀 나면 어때서. 그녀가 요구르트 하나를 더 꺼낸다. 누가 뺏어 먹냐? 천천히 먹어. 이건 선주 언니 주려고 했는데. 너는 욕심껏 그걸 받아든다. 선주 누나는 몰래 다가와 어깨에 가만히 손을 넣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 멀리서부터 뚜렷한 목소리로 네 이름을 부르며 걸어온다. 묻는다. 아무도 없어? 여태 혼자 있었어? 그러곤 포일에
싼 김밥 한 줄을 내민다. 네 친구는 아직 못 찾았나? 여태 못 찾은 거 보면 군인들이 어디다 묻어버렸는가 보다. 그날 나도 거기 있었거든. 앞쪽에서 총 맞은 사람들은 군인들이 트럭에 싣고 갔어. 누나도 비 맞았는데 집에 갔다 와요. 은숙 누나는 옷 갈아입는다고 갔는데. 뭐하러 저녁에 일하면 또 땀범벅이 될 텐데. 오늘 남는 사람들은 정말 다 죽어요? 라고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고 망설인다. 죽을 것 같으면 도청을 비우고 다 같이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누군가고 누군 남아요. 그녀는 쥐고 있던 포일 조각을 화단에 던져버린다. 빈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피곤한 듯 세차게 마른 세수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눈이 막 감기네. 별관 가서 소파 푹신한 데 찾아와서 자고 와야겠다. 옷도 좀 말리고. 그녀는 웃는다. 어쩌냐 너 혼자 여기 벌 세워서. 선주 누나 말이 맞을지 모른다. 군인들이 정대를 치러다 어디다 묻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정대는 어느 병원에선가 치료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 오후 엄마가 작은 형과 함께 너를 데리러 왔을 때 정대를 찾아야 하니 못 들어간다고 네가 오기 전 엄마는 말했다. 중환자실부터 찾아볼 일이다. 병원마다 같이 찾아보자. 엄마는 네 옷소매를 움켜잡았다. 사람들이 여기서 널 봤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시체가 저렇게 많은데 무섭지도 않냐. 군인들이 무섭지 죽은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 작은 형이 정색을 했다. 야, 기관총하고 탱크 있는 정예부대 계엄군이 요교세 쓰던 카빈총 들고 있는 시민군이 무서워 안 들어오는 것 같냐? 작전 날짜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있다간 죽어. 내가 뭘 했다고 죽어. 여기서 짠일 거둔 것밖에 없었는데. 세척의 팔을 잡아당겨 너는 엄마의 손을 떨쳐냈다. 걱정 마. 며칠만 읽어들다 들어갈게요. 정대 찾아서. 너는 상무관으로 뛰어들어갔다. 깨던 하늘이 눈부시게 밝아진다. 너는 일어서서 건물 오른편으로 돌아 나가본다. 군중들이 흩어진 텅 빈 광장이 보인다. 검고 흰옷을 입은 유족들이 섬사모호 분수대 앞에 모여 서 있다. 연단 아래 놓인 관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 형들이 보인다. 처음 누나들을 만났을 때 네가 한 말 중 사실이 아닌 게 있었다. 역전에서 총을 맞은 두 남자의 시신이 리어카에 실려 시위대의 맨 앞에서 행진했던 날, 중전모를 쓴 노인부터 12살 아이들, 여자들까지 인산 이내의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대를 본 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너였다. 옆구리에 총을 맞는 것까지 봤다. 아니 정대와 너는 처음부터 손을 맞잡고 선두의 열기 속으로 나가고 있었다. 총소리에 모두 뛰기 시작했다. 공포다. 괜찮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대열로 돌아가려는 아수라장 속에서 정대의 손을 놓쳤다. 다시 총소리가 났을 때 모로 넘어진 정대를 뒤로하고 너는 달렸다. 셔터가 내려진 전자제품점 옆 담벼락에 아저씨 셋과 함께 붙어섰다. 그들의 일행인 듯한 남자가 합류하려고 오다가 어깨에서 피를 뿜으며 엎어졌다. 시상의 옥상이여. 네 옆에 있던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옥상에서 연교를 쐈어. 옆 빌딩 옥상에서 총성이 울렸다. 일어나려던 남자의 등이 튀어올랐다. 배에서부터 번진 피가 삽시간에 상반신을 감쌌다.
그 오후 집은 고요했다. 엄마는 난리통에도 대인 시장에 피약 가게에 나가 있었고 가죽 원단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친 아버지는 안방에 있었다. 철제대 문을 밀고 바닥에 들어가자 작은 형이 제 방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동훈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훈 들어왔냐? 왔으면 이리 와서 허리 좀 밟아봐라. 아따, 어딜 쏘댕기냐 오냐. 너희 엄마가 너 들어왔는지 물어보려고 몇 번 전화했는지 아냐. 데모하는데 근처도 가면 안 된다이. 금발의 신역에 총을 쏴갖고 사람이 죽었다더만은 말이 안 되지. 맨주먹으로 총을 어떻게 당한다냐. 안방을 나온 너는 부엌머리 네 방으로 들어갔다. 정적 속에서 너는 정대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는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꿈틀거리던 모습을 기억하는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정대를 생각했다. 20살 정미 누나도 키가 작다. 조금 짧다 싶은 단발이어서 뒤에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같다. 그래서 10개 화장을 한다. 서서 하는 일이라 발이 부을 텐데 출퇴근길엔 꼭 굽이 있는 구두를 신는다. 걸음이 가볍고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이다. 정대네 사랑채에 새들어 산지 이때가 되도록 너는 정미 누나와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 그녀가 다니는 방직 공장은 야근이 잦았다. 정대도 수금 때문에 귀가 늦어지곤 해서 첫 겨울엔 자주 사랑채 연탄불이 꺼졌다. 어쩌다 동생보다 일찍 들어온 저녁이면 정미 누나는 부엌머리 내 방문을 가만히 두드렸다. 저 연탄불 좀 하고 어렵게 이를 때였다. 그때마다 너는 점포도 안 걸치고 아궁이로 달려나갔다. 불붙은 연탄을 골라주면 그녀는 고마워했다. 짐칸 가득 관을 실은 두 번째 트럭이 상무관 앞에 정차한다. 운전석 옆 좌석에서 진수영이 내려 웃는 모습이 보인다. 6시 여기 문 닫는다. 넌 그때 집에 가라. 저 안에 사람들은 누가 지키고요. 오늘 밤에 군인들이 들어와. 유족들도 다 집에 보낼 거야. 6시 이후엔 아무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군인들이 왜 여기까지 와요?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도 폭돌하고 다 죽일 거란 말이 있는데 여기 시신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이고 가만둘 것 같으냐? 그는 너를 지나쳐 강당으로 들어간다. 유족들에게 같은 말을 하려는 모양이다. 너는 진수영의 뒷모습을 본다. 높게 떨려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여기서 울래게 하고 같이 죽을라요. 강당 안쪽에서 정수리까지 무명천을 쓰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너는 바라본다. 모서리에 사람에게서 눈길이 떼어지지 않는다. 민원실 복도에서 처음 저 사람을 본 순간 너는 정미 누나를 떠올렸었다. 그때 이미 부패가 시작된 얼굴은 깊은 갈자국에 벌어져 이목구비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비슷한 것 같았다. 비슷한 주름 치마를 입은 모습을 봤던 것도 같다. 하지만 저건 흔한 물방울 무늬 치마가 아닌가. 저런 치마를 입고 일요일에 나가는 걸 확실히 본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정대를 찾으려면 거꾸로 정미 누나가 있어야 한다. 정미 누나라면 정대를 찾아낼 것이다. 이제 너는 상무관 출입구에 탁자 앞에 앉아있다. 탁자 왼편에 장부를 펼쳐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과 일련번호, 전화번호나 주소를 16절 갱지에 옮겨 적는다. 동호야, 엄마가 트럭들 사이로 걸어오고 있다.
작은 형 없이 혼자다. 나도 모르게 반갑게 일어서서 계단을 뛰어내려다가 멈춘다. 집에 가자.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섭게 손을 끌어당기는 엄마를 떨쳐내려고 나는 손목을 뒤뜬다. 군대가 들어온단다. 지금 집에 가자. 억센 엄마의 손가락을 다 떼어냈다. 나는 날쌔게 강당 안으로 도망친다. 뒤따라 들어오려는 엄마를 집으로 관을 옮겨가려는 유족들의 행렬이 가로막는다. 6시 여기 문 닫는데 엄마. 행렬 사이로 너와 눈을 맞추려고 엄마가 깨금발을 디딘다. 어느 아이처럼 힘껏 찡그린 그녀의 이마를 향해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가려고요. 엄마의 얼굴이 펴진다. 꼭 그래라이. 해지기 전에 와라. 다 같이 저녁밥 먹게. 엄마가 간지 한식경이 되지 않아 한눈에 더워 보이는 밤색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을 보고 너는 다시 일어선다. 노인은 새하얗게 센 머리에 중절모를 쓰고 걸음을 내딛고 있다.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 아들하고 쇳녀. 내가 어저께 와순서 경운기 얻었다고 왔어. 경운기가 지대로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군인들 안 지키는 산길을 겨우겨우 넘어갔고 노인이 숨을 몰아준다. 우리 막둥이는 벙어리여 애려서 열병을 알아 말을 못해. 엊그저께 광주서 내려온 사람이 그란디 시내에서 군인들이 벙어리를 곤봉으로 두드려 죽였다고. 벌써 오래됐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큰아들 내孫녀는 전대 앞에서 자취하면서 학교 댕긴 뒤 어쩌냐게 집에 가본 게 행방불명이라요. 벌써 며칠 전부터 주인도 못 보고 이웃들도 못 봤다요. 강당에 들어서면 나는 마스크를 쓴다.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철수하기 위해 영정사진들을 보자기로 싸고 있다. 이제 노인은 네 부축을 마다한다. 저 사람들은 누구요? 왜 얼굴을 가려놨는디? 의무를 피하고 싶어 너는 주저한다. 이 순간이면 언제나 주저했다. 비와 진물로 꾸덕꾸덕 얼룩진 흰 모명천을 들추면 블라우스 사이로 썩어가는 전무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그게 무슨 날개같이 바닥이기라도 할까? 촛불의 가장자리를 흔들리게 할까? 눈이 더 나빠져 가까운 것도 흐릿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무명천을 걷기 전에 나는 눈을 감지 않는다. 비가 비칠 때까지 입술 한쪽을 악물며 천을 걷는다. 얻은 다음에도 천천히 다시 덮으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 달아났을 거다라고 이를 악물며 너는 생각한다.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거다. 형들이었다 해도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째머리 뜨는 노인의 얼굴을 너는 돌아본다. 손녀 따님인가요? 묻지 않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기다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생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쩍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너는 본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 자신까지도.